첫 번째 순서로 캘리그라피 재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막상 필방에 가시면은 굉장히 많은 문방 사후가 진열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 많은 것들 중에서 어떻게 뭘 골라야 될지를 모르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가이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콕 집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문방 사후 중에서도 화선지, 종이죠. 종이 화선지를 가지고 쓰시는데 보통 문구점에 가서 화선지를 그냥 쉽게 구입하시면은 기계지라고 해서 굉장히 미끄럽습니다. 미끄럽다 보니까 붓이 미끌려서 잘 쓰기가 힘드니까 그 종이보다는 필방에 가서 구입하시는 게 좋고, 필방에 가시면은 다양한 화선지들이 굉장히 많이 쌓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냥 연습용 화선지 좀 보여주세요 하시면 되고요. 그 화선지들 중에서도 제가 경험한 바로는 송지나 삼삼지라고 그렇게 이 필방에서는 얘기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송지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면은 지금 여기 놓여 있는 게 여기 가로 70에 세로 35cm 정도 되는 요 사이즈를 4분의 1절지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놓고 쓰시기에는 가장 적합합니다. 그래, 4분의 1절지 한 200장 정도, 이게 지금 200장인데 요 200장 사시면은 필방이 2번 안 가셔도 되고 여러분들 6개월 이상 넉넉하게 쓰실 수 있으니까 미리 처음에 구입을 좀 더 많이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글씨를 쓰기 위해서 화선지 밑에 받치는 깔판인데요. 보통은 지금 저처럼 이렇게 담요가 깔아놓고 이렇게 쓰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서 연습을 하실 때는 이렇게 전문가용으로 이렇게 넓은 이런 담요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 보이시는 필방에 가셔서 이런 깔판을 구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깔판은 좀 전에 말씀드린 4분의 1절지를 펼쳐서 쓰시기에 가장 좋은 사이즈입니다. 자,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고 우리 4분의 1절지 화선지를 딱 얹으면은 이 속에 다 들어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깔판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보관하실 때는 이렇게 말아서 보관하시고, 필방에서 한 5,000원 이내로 사실 수 있으니까 이거보다 물론 큰 깔판도 팔지만은 여러분들이 쓰시기에는 이 사이즈가 가장 알맞을 것 같고요. 가로 한 75cm 정도 될 것 같고, 세로 한 60좀 돼 보이죠? 예, 이 정도를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깔판은 더 좋은 게 이 뒤쪽 면에 이렇게 고무판이 되어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놓고 하실 때 미끄러지지가 않기 때문에 쓰시기가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끝각 깔판에 화선지를 얹었으면은 당연히 이제 화선지를 고정시켜야 되는 게 필요하겠죠. 그걸 바로 문진 또는 서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다양한 이런 종류의 문진과 서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선지가 흔들리지 않게끔 누르는 용도인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이런 고무 깔판이에요. 고무 깔판인데도 이 속에 철심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무게를 잡아주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이제 가장 연습용 깔판 문진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요런 정도 사이즈의 나무로 된 거. 물론 이 나무도 힘이 없기 때문에 이 속에는 철심이 박혀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 이렇게 넓게 되어 있는 것들, 또 아예 이렇게 강한 유리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들, 다양한 문진들이 있으니까 뭐 편안하게 요 정도 가장 2-3천 원 정도 구매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정도 구입하셔서 쓰시면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붓인데요. 필방에 가면 너무나 많은 다양한 종류의 붓들이 있습니다. 이름도 제각각이라 사실은 붓을 추천해 드리는 게 참 제 입장에서도 많이
좀 신중해지고 어려운데요. 그냥 저의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런 겸호필, 이런 겸호필이나 이런 대산마필, 뭐 요런 붓들이 이게 중국제인데 사실은 이 중국제가 양모 틀에 인조모가 섞임으로 해가지고 좀 더 힘이 붓 힘이 있어서 초보자들이 좀 붓을 다루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초자분들을 많이 가르쳐 봤는데 이 붓으로 하니까 훨씬 더 붓을 세우고 운용하는 운필이 훨씬 더 부드럽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붓들을 사용하시고 요 겸호필은 웬만한 필방에 가시면 좀 있는데 이 대산마필은 잘 없는 데가 많아가지고 또 찾기가 힘드니까 요 겸호필 이 사이즈는 5호짜리인데 여러분들이 자격증 캘리그라피 자격증 한 2급 정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 겸호필 5호짜리 여기 한 시중에서 한 15,000원 이쪽 저쪽 하실 겁니다. 이 정도 사시면 되고요. 조금 더 실력이 쌓여서 문장을 써야 되는 분들은 이 겸호필 한 10호 정도를 구입하시는데 이거는 금액이 한 10,000원 정도 뭐 약간 1,000원 마이너스 플러스 정도 하시면은 구입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붓을 구입하시면은 필방 사장님, 좋은 사장님을 만나면은 요런 분마리 정도는 서비스로 받을 수도 있고 또 사셔야 된다면 한 2,000원에서 3,000원 사이로 사셔야 되는데 이 붓을 싸는 이 분마리인데 요즘은 이 분마리도 너무 좋아져 가지고 이렇게 좀 더 고급진 분마리도 이렇게 팔더라고요. 요거는 한 4,000원 정도 분마리를 각 금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제 붓을 가지고 이동을 안 하실 것 같으면 이 분마리는 필요 없고 붓을 이제 보관을 해서 이동을 하셔야 될 것 같으면 이 분마리를 하나 구입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붓을 고르셨으니까 이제 벼루와 또 그 벼루에 담을 먹물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앞에 놓여 있는 이렇게 큰 벼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전문가니까 이 벼루에다가 먹을 갈기도 하고 또 그냥 먹물을 붓기도 하고 해서 쓰면 되는데 무겁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이렇게 이런 벼루를 쓰실 필요가 없죠. 또 시간을 또 아껴야 되니까 먹을 갈아야 되는 그런 또 수고로움도 좀 들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요즘 접시를 많이 벼루 대용으로 사용을 하시는데요. 접시는 이런 접시도 있고 이런 접시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얇은 접시는 먹물을 이렇게 해서 묻혀가지고 이렇게 짜면은 이게 너무 얇아가지고 계속 먹물이 묻어 나와서 글씨를 쓰는데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높낮이가 좀 높은 걸 구입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요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먹물을 붓고 붓으로서 이렇게 짰을 때 이 높이가 있기 때문에 이 속의 먹물이 다시 한번 짰을 때 묻질 않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높이가 좀 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좀 뾰족하기 때문에 이렇게 짜게 되면은 먹물이 빨리 밑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뾰족하지 않고 넓은 또 접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먹물이 안 짜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생각하셔서 요즘 다이소 같은 데서 한 2,000원 정도 하시면은 이런 접시를 구입하실 수 있는데 요거를 가장 작은 사이즈로 생각하시고 요거보다 조금 큰 사이즈 정도 하나 구입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 묵로와 뭐 조금 더 비싼 이 선적이라는 먹물 이 두 먹물의 차이점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크게 차이점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실 정도는 아니고요. 다만 이제 좀 더 이 먹물이 담백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담백한 정도는 이제 또 좋은 화선지와 이 먹물을 만나서 얼마나 맑은 색깔이 나오느냐의 차이점인데 그 부분은 기초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장 시중에서 싼 이런 먹물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차피 이 먹물이 둘 다 아주 농도가 짙기 때문에 물을 좀 섞어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어느 정도로 배합을 해서 해야 되는 것들을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캘리그라피 재료에 대해서 구입하는 방법까지 세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제 이 재료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접근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캘리그라피스트 장천 김성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